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62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 좀 평이한 편이었는데 뒤에 가서 약간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죠. 8번 문제가 어려웠고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다기보다는 문제가 수준이 매우 낮았습니다. 여러분 보면 경찰 간부 시험, 그 다음에 군무원 시험, 소방간부 시험 이런 시험의 경우에 좀 보면 약간 좀 좀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검토위원회에 의한 제대로 검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 여러분 맞으면 좋겠지만 일단 소거법으로 푸는 수밖에 없고요. 그런 문제 여러분 틀렸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런 문제 또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나올 수 있지만 나온다고 할지라도 나만 틀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소거법으로 또 풀면 되니까.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인의 공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기억. 공무원의 사직의 이사표시는 이건 이를테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면직처분 일종의 수리죠. 면직처분 수리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니은이요. 납골당 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겠죠. 맞는 말이죠. 납골당 설치하겠다고 신고서 그냥 도달하기만 하면 납골당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건 맞는데 뒷단이요. 신고 필증의 교분이 뭡니까? 신고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 서류에 불과해. 그러니까 공적인 증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필증의 교부가 효력 요건은 아니에요. 디귿이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자, 이걸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기는 한데 실질적인 심사의 범위가 매우 좁죠. 30일 이상 거주 목적인지 여부만 심사할 수 있고. 리을이요.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 변경 신고했다. 명의 변경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행정청은 적법하게라는 건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얘기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해설 보게 되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안 되고 형식적인 심사만 가능하다. 판례가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를 이해하면 되냐면요. 명의 변경, 실제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네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았냐, 자금 출처 확인해라 이런 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이유, 실제로 내부적으로 양 당사자 간에 무슨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고 그 다음에 대금은 어떻게 지급했고 이런 것까지 심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리을이요. 살펴봤고 미음이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관람료 변경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그럼 이게 이 체육시설이 골프장이었거든요. 골프장 이용료 변경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뭡니까? 골프장에서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해당 체육시설이 이용료 얼마 받을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에 수리를 요하지 않아요. 행정청에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회원 모집 계획서 같은 경우는 골프장 회원권이 어마어마한 가격 10억, 10억, 20억, 수십억 주고 거래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회원 모집 계획서를요, 정원을 초과해서 회원을 모집한다. 그러면은 기존의 회원들과 해당 골프장 사이 혹은 신규 회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부가처분에서는 하자승기가 인정되죠. 여러분, 공시지가 결정과 후속처분 하자승기가 되잖아요. 유형 2에 해당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에 명백해야 되겠죠. 이때 하자가 중대에 명백한지는요. 세 번째 줄에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종합적으로 살펴보라는 얘기죠.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된다.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두루 다 고려해서 판단하라는 얘기. 좋은 말이죠, 그냥. 동그라미 3번이요.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 주장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취소소송의 형식을 택했으니까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준수해야 되겠죠. 제소기간 준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새 도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전치도 요구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이요. 위법한 행정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되게 되면 예컨대 철거 명령이다. 철거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해봐야 각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선결 문제를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동그라미 1번.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한 국가 또는 직할시로의 귀속 처분. 이건 법률 효과 일부 배제죠? 그러니까 독립할 처분성이 없죠. 동그라미 2번. 65세대의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시 진입도로 설치 후 기부 체납하라. 인근 주민의 기존 통행로 폐쇄에 따라서 대체 통행료를 설치한 다음에 그 부지를 기부 체납하라. 이건 주택 건설 사업할 때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 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3번이요.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경우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인다. 이거 부관의 사후 변경 내지 사후 부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언제 가능합니까? 법유동사. 법률의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그리고 해당 선지는 안 나왔지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도 가능하죠. 동그라미 4번은 그러니까 조건과 부담을 구별해야 되겠죠. 해제 조건은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go stop이죠. 원래 go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됐다가 조건 성취되면 스탑 되는 겁니다.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된다. 오케이. 부담의 경우에는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해가지고 주된 행정행위가 곧바로 소멸되는 건 아니고 주된 행정행위 철회 사유인 거죠. 4번. 행정법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허가는 여러분 읽어볼게요. 규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 강제나 제재를 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사법적인 효력을 부인한데, 여러분 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건 이거 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인가의 개념 요소가 뭐예요? 법률행위 효력 완성이죠. 그럼 인가 안 해주게 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효과 발생하지 않지. 허가는 여러분 규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 강제나 제재를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이 인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 동그라미 2번이요. 허가는 법령에 의해서 즉 금지된 행위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한다. 허가의 개념 정의가 금지 해제죠. 그래서 뭐 금지 해제 받고, 상대적 금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절대적 금지 해제는 예외적 승인이라고 별도로 부르잖아. 그러니까 통상의 허가는 금지 해제, 그 중에서 뭐 상대적 금지 해제다. 오케이. 동그라미 3번이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허가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허가를 동그라미 2번은 금지 해제고 동그라미 3번은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에요. 원래 개인이 누리는 자연적인 자유를 공공적인 차원에서 잠시 묶어놨다가 금지해 두었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러한 공공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금지를 풀어줌으로써 금지 해제죠. 자연적 자유 회복. 오케이. 동그라미 4번.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이외에 면허, 인가, 인허, 승인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학문상, 즉 강학상, 강의나 학문을 할 때 어떤 그 개념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죠. 5번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갑에게 보험료 부과처분을 했대요. 이에 갑은 그 전액을 납부했는데 나중에 위 보험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할 수도 있겠죠. 한표 동그라미 1번이요.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선결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죠. 동그라미 2번.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한다는 건 이게 여러분 취소송 선결 문제 판단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라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이 제가 방금 전 얘기한 내용. 갑이 취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그럼 보험료 부과처분이 비록 위법하더라도 당연 무효의 것이 아니다. 그럼 일단 유효한 거죠, 공동력 때문에. 민사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무슨 판결 받아오라 그래요? 취소 판결부터 받아오라 그러죠. 동그라미 4번. 갑이 취소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했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법원은 보험료 부과 처분의 취소가 확정됐다. 보통 확정은 여러분 대법원까지 가면 확정되죠. 1심, 2심 단계에서 확정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법원까지 끝까지 다퉈볼 거란 말이죠. 대법원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더라도 당해심급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인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청구 소송이 병합되게 되면요. 주된 소송,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선고되면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인용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뜻이에요. 6번이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건설부 장관이 행한 국립공원 지정 처분이 처분이죠. 여기에 뒤에 이어서 이루어진 경계 측량 및 표지의 설치는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및 신분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당의 행정지도를 행한 자는 서면을 교부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여러분 일단 뭐 아는 게 중요합니까? 행정지도는 구술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확약은 문서주의가 적용되는 거죠? 뒤에 가서 나오나? 그렇죠? 동그라미 3번. 조례가 집행행위 개입이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여러분 처분적 조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한편 여러분 이때 항고소송은 뭡니까? 취소송이 아니요. 행정입법은 취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때는 무효확인 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계획은 현재의 사회 경제적인 모든 상황의 조사를 바탕으로 장래를 예측하여 수립되고 장기간에 걸쳐 있으므로. 그렇죠. 여기까지 슬래시 하시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정계획의 변경이 인정되죠.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그 바탕으로 장래를 예측하는 것이긴 한데 지금 장기간에 이루어진다. 장래를 예측한다. 예측된 건 여러분 어때요? 바뀔 수가 있죠. 변경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계획의 변경은 허용되는 거죠. 한편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거 계획변경 청구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계획변경 청구권은 상대방인 국민이 계획변경을 청구하는 거고 행정계획의 변경은 행정청 스스로 하는 겁니다. 행정청 스스로 행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왜? 계획은 가변적이니까. 그 다음에 7번이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과징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그럼 납부 의무자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되죠. 동그라미 2번.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죠. 부동산 실명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은 기속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부과 자체는. 물론 감경 여부는 또 재량행위고.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취소가 안 되잖아요. 동그라미 3번이요.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죠. 그래 두 번째 줄에 행정상 제재로서 여기까지 맞아요. 뒷부분은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의과실은 어디서 고려합니까? 행정벌에서만 고려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여러분 가산금은 지연이자죠? 맞는 말이고. 동그라미 3번, 4번. 그러니까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비교표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해설 코멘트 보세요. 자, 8번 문제가 좋은 문제죠, 여러분. 그 하프 62회차 문제가 좋은 회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8번 때문입니다. 8번 여러분 개정된 내용을 꼼꼼히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행정청은 다수국민의 이의가 상충되거나 다수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하는 경우, 즉 다수국민이 관련돼 있죠. 그러면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청문도 다양한 의견이 모두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청문 주재자도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설 보세요. 보면 그 이양 그래가지고 청문 주재자 2명 이상인 사유가 1호, 2호 보면 다수죠, 다수. 그 3호는 뭐, 그 밖에 전문적이고 공정적인 청문을 할 필요가 있다. 뭐 3호도 이해가 되는 거죠? 1호, 2호는 다수의 이의관계를 고려하려면 다양한 입장을 가진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이 맞는 말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떠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미리 확약할 수 있거든요. 확약은 여러분 문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여러분 구술로 하겠다는 얘기는 약속 안 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확약은 문서주의가 적용됩니다. 8번의 동그라미 2번은요. 여러분 그 행정지도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6번의 동그라미 2번과 비교해서 헷갈리지 마세요. 동그라미 3번. 온라인 정책 토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고 행정절차법에서 온라인 정책 토론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2년 전에 신설되었나? 3년 전에 신설되었나? 여하튼 온라인 정책 토론에 대한 규정이 있다.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문서로 해야 하며 앞에 슬래시 하신 맞죠?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도 가능하죠. 그럼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잖아요. 다만 전자문서는 이메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스팸 메일하면 잘못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9번은 진짜 크지 같은 문제죠. 2023년도 경찰 간부 시험 문제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 경찰 간부나 소방 간부,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소수직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검토위원들의 검토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래 시험 출제라는 게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면요, 검토위원들이 보통 보면 공무원 시험에서 그 고득점하는 수험생들이 검토위원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줘요. 근데 이게 소규모 직렬이다 보니까 이 검토위원을 제가 보기에는 안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가 생각하는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이상한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해당 직렬이 뭐 좋다 나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해당 직렬 문제가 가끔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경우가 좀 있다.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으로서의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틀렸죠. 동그라미 2번 추상적 과실, 조직 과실, 이게 어디서 쓰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과실 개념의 객관화 개념은 뭐냐면요, 과실을 담당 공무원 개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통상의 공무원,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실의 객관화 경향에서는요, 9번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요, 평균적이라거나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과실 개념에 대해서 객관설을 취하게 되면 뭐 객관설이건 주관설이건 간에 위법하거나 무과실인 경우에는 즉 위법 무과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9번이 국가배상 책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국가배상 책임 뭡니까? 객관적으로 위법해야 되고 주관적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법하거나 무과실인 경우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에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이라 그랬으니까 요건은 뭡니까? 위법 유책이어야 돼. 여러분 제가 그 코멘트 달아놓은 거 한번 보세요. 손해배상 맨 밑에 놨죠. 위법 유책. 유책이라는 게 고의과실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위법 무책, 무과실은 수용유사침에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행정청의 내부 기준인 재량권 행사 기준에 따랐다. 여러분 재량권 행사 기준, 재량 준칙을 준수했으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겠죠. 그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9번의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4번이 그나마 문제가 괜찮으니까 살려둡시다. 그러니까 9번의 동그라미 1번 선지랑 동그라미 4번 선지가 괜찮으니까 문제 그냥 버리지 말고 살려두자고요. 동그라미 2번, 3번은 특히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좀 잘 쓰지도 않은 말을 썼고,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은 위법 유책이다, 위법 유과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10번이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을 재결하게 되면요, 이건 처분권주의 위배되는 거죠. 행정심판이건 행정소송이건 간에 당사자가 심판 청구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심판할 수 없습니다. 10번 동그라미 2번. 직접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필요로 직접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럴 것 같은 게 여러분 위원회의 직접 처분, 제가 직접 영업허가 얘기했죠. 직접 영업허가 만약에 있기 때문에 강학상 특허라고 생각해 봅시다. 운송원 면허를 직접 해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경업자가 피해를 보잖아요. 경업자가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경업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심판 청구의 대상은 위원회의 직접 처분이 되겠죠. 심판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소송의 대상은 위원회의 직접 처분이 되고. 동그라미 3번이요. 취소 심판의 이용 재결은 이런 변명, 변이죠. 변경 명령 재결은 있지만 취소 명령 재결은 없어요. 취소 명령 하지 말고 깔끔하게 취소해주란 얘기예요. 동그라미 4번이요. 서면으로 하지 않은 행정심판 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면주 위배니까 무효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 약간 어려운 문제가 몰려 있었습니다. 선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